자, 두 번째 키워드는 공천 쇼핑입니다. 쇼핑이라는 표현이 참 많이 붙어요. 뭘 사러 다닌다는 건데 공천 쇼핑,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먼저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이 내용과 죄송합니다. 공천 쇼핑이 관련이 있다고 지금 이 기사들이 오늘 나와 있는데 이재명 인천 계양을 안철수 경기도 성남 분당 갑 대선 후보들 두 달 만에 재등판할 것 같다. 이 기사는 거의 기정사실화해서 쓰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지방선거와 같이 치러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출마 뜻을 굳혔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보도가 오늘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 상황을 볼 수 있는데 다음 기사는 공천 쇼핑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시죠. 지방선거 흐리는 공천 쇼핑이다. 지금 여기 보면 아랫부분에 제목이 있죠. 안철수, 이재명 정치적 재기를 노리면서 별다른 연고도 없는데 지역구 국회의원에 출마한다고 나오는 거다. 여기서 방점은 본인의 정치적 재기. 근데 연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소개돼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이 얼마 전에 끝났는데 여기 패하신 분도 두 분 있어요. 여기 김재원, 유영아. 근데 여기 홍준표 의원이 대구시장 후보가 되면서 여기 지역구를 내놨거든요. 수성울입니다. 여기에 또 출마한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이런 거. 그리고 저기 보면 대전시장 경선 떨어진 후 사퇴했던 서초구청장. 또 이런 현상도 있다 그래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이거 공천 쇼핑 하십니까?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이 중에서 가장 큰 이슈는 사실 이재명, 안철수 이 두 정치인에 대한 이슈거든요. 어제 민주당에서 민주당 상임군과 관련된 얘기가 브리핑,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계속 질문을 받죠. 두 가지 영상 묶었습니다. 보시죠. 인천을 이기면 전국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격전지 인천 출마가 필요합니다. 이재명 상임고문께 간곡히 계양을 출마를 요청합니다. 코 잡는 칼로 닭 잡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 여론도 당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선거는 전쟁입니다. 전쟁에서는 필요한 모든 자원이나 자산을 다 동원해야 합니다. 탱크가 필요할 때는 탱크를 동원해야지 소총을 동원해서는 선거에 이길 수 없습니다. 분당갑 출마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지금? 아니요, 이제 지금 다른 말씀드릴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분당갑이 아니더라도 이재명에 맞서서 출마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상임고문 보고 출마해야 이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안철수 인수위원장 며칠 전 영상이지만은요. 안 한다 얘기를 절대 안 하죠. 그리고 오늘 기사가 있습니다. 이거 지방선거 이거 흐리는 공천 쇼핑 아닙니까?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박봉건 의원님. 공천 쇼핑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네. 보통 지방선거라는 게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예. 그 지역의 정치 일꾼을 뽑는 거예요. 근데 최근 상황을 보면은 이거 한번 나갔다가 안 되면 이거라도 하지. 뭐 하나 걸려들면은 하나 하겠다. 지역에 대한 어떤 철학이랄지 어떤 비전이랄지 이런 큰 그림 없이 내 이익만 얻겠다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뭐가 출마하는 그 간격이 굉장히 짧아요, 지금. 네. 그래서 이건 지역민에 대한 그 예의도 없는 거고 그 지역민 안중에도 없이 자기 이익만 취하겠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지금 가장 또 이슈가 되는 것도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지금 분당 연고가 없고 지금 또 요즘 관심이 큰 게 이재명 상임고문 계양을 출마 여부를 놓고서 지금 말이 많은데 솔직히 맞지는 않죠. 부적절하죠. 왜냐하면 대선이 끝난 지 지금 2개월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고문 같은 경우는 대선이 끝난 다음에 그 승복선언을 할 때 모든 게 내 책임이고 내 부족함에서 비롯됐다라고 반성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2개월 만에 반성이 끝나서 또다시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는 거냐라는 의문을 들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대장동 사태랄지 이런 것도 상당히 대선 기간 중에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그러면은 본인이 경기도지사하고
성남시장까지 했던 예. 분당, 대장동 여기든 심판을 받으려면은 그 나올 거면 글로 그렇죠. 나와라. 분당 가보러 나와야죠.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개항 그래도 솔직히 민주당 텃밭 아니겠습니까? 그 손 한 대 코 푸는 곳인데 대선 후보께서 이렇게 쉽게 배지를 달려고 이쪽으로 옮긴다. 아무 연고도 없는데 국민들이 쉽게 수긍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반발 또는 비판 이런 거 꽤 있지 않는가 이렇게 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자, 이종훈 평론가. 네. 공천 쇼핑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거 어떻게 읽으셨어요? 공천 장사, 예. 묻지마 공천에 이어서 이제 공천 쇼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새로운 표현입니다. 이거는. 최근 특히 이제 이번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서 대구 지역에서의 그 모습이 공천 쇼핑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아요. 대구시장 국민의힘 경선에서 탈락한 유영하 변호사 그리고 김재원 전 최고위원 등이 대구시장 경선에서 홍준표 의원에게 밀려 탈락하니까 홍준표 의원의 지역구인 수성을 지역에 이제 국회의원 배지를 노리고 출마하겠다. 예. 다 몰려갔어요, 탈락자들이. 아.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하냐면 사실은 수성을 지역, 대구의 수성을 지역은 국민의힘 공천만 받으면 된다. 깃발만 꽂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생각이 아니라 사실상 지금 그동안 과정을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 왔죠. 그래 예. 왔기 때문에 후보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천을 받기 위해서 글로 다 뛰어든 건데 대구시장 하겠다. 갑자기 이제 예. 나는 아니 대구시장 경선에 떨어졌으니까 이쪽으로 가겠다 이러는데 아까 윤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건 정말 지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지역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그리고 지역민들 입장에서 또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예. 이런 공천 쇼핑이네, 공천 장사네, 묻지마 공천이네 이게 가능한 게 그리고 지역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이런 행태가 가능한 게 어찌 보면 지역 유권자들이 그동안 묻지마 투표를 해줬기 때문이에요. 그냥 찍어준다. 예. 이번에 묻지마 투표를 하지 않는다면 아마 이런 공천 쇼핑에 대해서 예. 우리 여야가 모두 깜짝 놀라지 않을까. 정치권이 바뀌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일단 뭐 정치권은 또 이런 공천 쇼핑 뭐 아무리 뭐 언론에서 지적을 하고 누가 뭐래도 갈 것 같아요. 그냥 네. 분위기는. 그래서 다음 기사도 나오죠. 보겠습니다. 이재명 상임고문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자, 이재명 실리냐 명분이냐 계양을 분당갑 선택 고민 이렇게 돼 있네요. 어떤 기사는 계양을로 다 정해졌다라고 또 얘기하는 데가 있고 어떤 기사는 아직 안 정했다고 되는 데가 있고 여기는 또 둘 중에 고민이라고 또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실리를 찾을 것이냐 명분을 내세울 것이냐 뭐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금 뭔가 좀 돼 있네요. 지금 이런 고민이라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마침 김남국 의원께서 나와 계십니다. 김남국 의원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전 후보, 이재명 상임 고문의 생각을 아주 잘 아시는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질문 좀 드려야겠어요. 보궐선거 출마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결심을 했습니까? 아닙니까? 저도 속 시원하게 좀 알고 싶은데요. 아직은 좀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는 정도라고. 아직은 신중하다라는 거는 마음이 그러면 출마 쪽으로 기울었다는 뜻이에요? 뭐라고 이렇게 좀 말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출마 안 한다는 아닌 거네요, 그러면은. 제가 예. 한 2, 3주 전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예. 어떤 정치적 고려 계획 이런 거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김남국 의원께서는 그런 거 없다라고 계속 말했어요. 실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예. 원래 계획을 잡고 있었던 거는 지난 대선 때 정말 많은 국민의 사랑을 받고 예. 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지방선거 전에 그런 분들에게 이제 보답하고 또 이제 전국을 좀 돌아다니면서 좀 인사하면서 좀 이제 감사하다라는 그 보답하는 그런 어떤 일정을 계획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계획만 하고 아직은 그 일정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만 계획을 좀 하고 있었는데 예. 지금 이제 최근에 갑자기 이제 당의 요청이 앞서 본 인터뷰에서도 예. 인천의 선거가 좀 매우 어렵다. 그리고 또 인천 선거뿐만 아니라 당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지지율이 조금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 전에 바로 직전 대선에서 1,600만 표의 표를 모았던 이재명 상임고문이 선거 좀 전면에 나서서 예. 이 선거를 조금 대대적으로 좀 이끌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한마디로 좀 당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좀 계속 나오고 있는 당에서 겁니다. 계속 요청이 있다 지금.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상임 고문으로서도 여러 이제 비판이 있는 걸 충분히 알고 있고 예. 또 명분이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희생을 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당을 위해서 또 출마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건 분명해 보여요. 그러니까 출마 안 한다 한다가 아니라 고민 중이다. 그러니까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열어둔 거잖아요. 그러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예. 당장에 정치적으로 본인에게 손해가 된다고 나 안 해, 안 한다라고 이게 하기가 어려운 게 예. 바로 직전까지 대선에서 당의 모든 정말 자원과 모든 예. 도움을 받아서 대선을 치렀었는데 당이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지금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나한테 손해되니까 안 한다라고 이렇게 또 매몰차게 바로 또, 거절하기가. 네, 거절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러면은 그런 이 고민 상황입니다. 중이잖아요. 이 고민이 끝나고 명확하게 출마를 하겠다? 아니다. 이번엔 출마하지 않는다. 이거 언제쯤 결론 나올 것 같아요? 13일이 마지막 이제 등록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 등록. 네, 그래서 이번 주말까지는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러면 빠르면 일요일 정도에는 입장 표명, 늦어도 월요일 정도에는 입장 표명 이렇게 기대해도 됩니까? 네,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럼 생각합니다. 일요일 또는 월요일에는 뭔가 매듭이 저질 수 있다는 김남국 의원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나오면 좀 깜짝 놀랄 것 같은데요. 아마도 지금 이재명 상임군이 이 방송을 보시면서 뭐 또 고민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자, 이와 관련해서 어제 뭐 방금 전에 이 민주당 의원들의, 그러니까 민주당 인천 지역 의원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 내용에서 추가적인 질의응답이 있었어요. 그 내용도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이재명 고문의 그 정치적 기반이 경기도인데 네. 인천에서 그 선거에 출마하는 데 대한 비판이 좀 있습니다. 전국이 다 본거지고 전국이 다 지역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가장 필요한 지역구에 나오시는 게 맞다. 오늘 김병관 의원님이 이제 분당 각도에서 공원이 나오시면은 자기가 물러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본다면 분당이라는 조그만 곳보다는 인천이라고 하는 그래도 비교적 큰 곳에서 승부를 내주는 게 맞다. 계양은 송영길 전 대표가 우선 장군인데 어떻게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지역인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송영길이라는 큰 그 거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한 것이죠. 그거 누가 나가는 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그렇게 만만한 적은 아닙니다. 자, 김남국 의원님, 이거 네. 추가 질문을 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3가지 질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왜 하필 인천 보궐선거입니까? 인천 연구도 없잖아요. 그리고 분당은 차라리 연구가 계신데 왜 분당은 안 가십니까? 거기에 지금 출마하시는 분이 자리 비켜줄 수 있다 이 얘기까지 하셨는데 요게 하나가 2가지가 질문이 나왔어요. 먼저 이거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이제 될 것 뭐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요. 우선은 이재명 상임고문이 선거 출마나 이런 것들을 당장 고민하고 있지 않는데 당에서 필요로 하는 곳, 예. 어떤 곳에 선거에 이재명 상임고문이 필요하냐 이게 가장 우선인 것 같습니다. 분당간 같은 경우에는 김병관 전 의원이 후보로서 뛸 수 있고 예. 20대 국회의원으로서 이미 예. 국회의원을 한 그 자리이기 때문에 후보자가 있는 상황인 겁니다. 비켜줄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비켜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예. 있는 자리 사람이 있는 곳과 어. 인천 계양갑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비어가지고 예. 출마 마땅한 후보자가 없는 그런 공간이고 계양을이죠. 계양을입니다. 계양을 그리고 이제 거기는 비어 있는 공간이고 그리고 이제 계양을 같은 경우에는 계양을 선거뿐만 아니라 인천 선거 시장 선거가 예. 약간 박빙으로 굉장히 열세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상임 고문이 뛰어들어서 인천의 전체적인 어떤 선거를 좀 분위기를 살려야 된다라는 그러한 어떤 당의 전략적 판단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인천 지역으로 좀 출마를 해달라라는 그런 당의 간곡한 요청이 좀 있는 것으로 마지막 알고 질문이 인천 계양을 거기 송영길 전 대표가 계속 당선됐던 곳, 그 민주당의 텃밭, 쉬운 곳이니까 가려는 거 아닙니까? 이 질문도 나왔어요. 저는 이제 제가 그래서 한번 좀 분석을 해봤어요. 예. 그런데 결코 쉽지 않은 곳인 것이 예. 지난 대선에서 한 8.3% 정도 차이밖에 안 났고요. 예. 그런데 당의 지금 지지율이 조금씩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과연 거기가 텃밭이냐, 쉬운 곳이냐, 쉬운 곳이냐. 텃밭이냐 이렇게 좀 보기 어렵다라고 근데 보입니다. 최소한 분당갑보다는 쉬운 곳 아닙니까? 분당갑보다는 좀 쉬운 곳이라고 볼 수는 있죠. 그러나 녹록지 않다라고 이게 봐야 되고요. 예. 오세훈 전 시장 지난 총선 예. 저희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거물급 대선 후보 오세훈 시장 출마했지만 예. 사실은 그때 자리를 비울 수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텃밭에서 출마했지만 그 정도로 박빙의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예. 쉽지 않은 곳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재명 상임고문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를 선택했다면 아마 방금 영상에서 확인했던 질문이 또 나올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사 하나 더 있는데요. 이어가 보죠. 이건 뭐 수사 사항인데요. 피의자 이재명, 김혜경. 이재명 상임고문 부부 이름이 피의자로 돼 있다는 거예요. 법카 의혹. 이거 대선 때 나왔던 건데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가 돼 있더라. 국고손실 혐의. 피의자. 자, 이래서요. 지금 보궐선거, 특히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는 시각은 이 수사 상황과 보궐선거를 연결지어서 보는 시각이 있어요. 장해찬 단장. 그러니까 이른바 국회의원이 돼서 뭔가 방탄조끼를 입으려는 거 아니냐. 이 시각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 분당에 출마하게 되면 그게 바로 성남 지역구가 되는 거잖아요. 성남시장 때부터 근무하면서 불거진 대선 과정에서 제기됐던 여러 의혹들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상기가 된다는 겁니까? 경찰이 지금 또 열심히 압수수색 중인데 저도 국고손실 이 혐의 적용된 액수가 5억 5천만 원 우리의 예상보다는 상당히 커서 좀 놀라웠는데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재명 상임고문은 본인의 최대 치적이라고 말했던 대장동 관련된 의혹들까지 이게 줄줄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되면 정치적으로 가뜩이나 대선 치자마자 2달 만에 선거 나오는 게 부담스러운데 너무나 거북하기 쉬운 환경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계양을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분당 갑보다는 민주당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고 이 성남시와 관련된 또 경기도정과 관련된 의혹에서는 비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쉬운 선택지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막 뭐 대장동 이야기, 초밥 이야기 더 꺼내고 싶지 않고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신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저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상당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질 거 알면서도 부산에 출마하면서 바보 노무현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그런 별명을 그래서 받았죠.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시는 분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길을 걸어가서 대통령이 된 겁니다. 만들어간다는 거죠. 윤석열 당선인도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어떤 검찰도 하지 않았던 일을 했던 것이고요. 과거에 뭐 보수 진영, 진보 진영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기에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남들 다 반대하는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 국민에게 감동을 주면서 당장은 그 선택이 마이너스가 돼도 결과적으로는 국민에게 감동을 준 기억 때문에 대통령이 되는 것인데 지금 과연 안전한 보금자리인 계양을로 가는 것이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노무현 정신을 되살아나게 만드는 그런 선택인가. 너무 쉬운 길로 가는 게 대선 주자와 어울리진 않는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요. 정치적으로 막 성남에 있었던 사건 가지고 막 비판하기 이전에 뭐 계양을 가시면 뭐 어쩌겠습니까. 본인의 선택이고 출마 의지인 건데. 다만 국민들로 하여금 박수 받을 만한 감동적인 행보는 아니다라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그래도 워낙 거물이신데 아쉬움이 좀 남는 것 같습니다. 김남국 의원께 두 가지 질문을 해야겠네요. 자, 대선 주자급 정치인이라면 남다른 선택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렵더란 선택, 남들이 생각 못하는 선택.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거고요. 그 질문 하나. 그리고 혹시 국회의원이 되려는 거는 방탄조끼를 입으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계속 나옵니다. 두 가지 질문입니다. 너무나 공감이 되는 말인데요. 이제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공감한다는 건 그 첫 번째 질문입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행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칠 때는 국민들의 삶에 공감을 하면서 그러한 어떤 서민적인 어떤 행보 또는 어려운 길을 가면서 난관을 극복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국민들이 좀 많이 박수를 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정치인의 용기 있는 결단과 어려운 길을 헤쳐나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이제 감동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사실 이번 출마가 명분 측면에서 좀 많이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현실이다 지금. 네, 그래서 이재명 상임고문도 출마와 관련된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고 또 주변에서도 이재명 상임고문의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행보를 고려한다면 출마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주변의 참모들도 계속해서 김남국 의원은 어떻게 조언을 대부분 다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마를 계속 지금까지 고심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에서 어렵다. 아니 너의 어떤 정치적 계산만을 생각할 거냐. 당은 지금 본인의 어떤 대선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다 도와줬는데 당이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니까 그걸 매몰차게 정치적 계산을 하면서 거부한다, 거절한다라고 하는 게 당인으로서 맞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신중하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탄조끼 입는 거 아니냐? 네, 그거는 이제 좀 너무나 맞지가 않는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법카 지금 이제 뭐 의혹 나온 것들이 한 100여만 원 정도 되는 정도의 의혹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왔던 것들 보면 예. 뭐 어마어마한 금액이더라고요. 후보자들 보니까 뭐 휴일에 썼던 금액만 하더라도 1년치 모아놓으니까 수천만 원 나오고 예. 초밥 이야기 지금 뭐 그 경기도 도지사 시절에 초밥 이야기했는데 예. 원희룡 지사는 초밥이 아니라 오마카세 막 16만 원짜리 막 그런 곳에서 먹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 굉장히 문제가 되는 이야기가 심각하고요. 그다음에 대장동 같은 경우 원희룡 지사 뭐 대장동 일타 강사라고 해서 예. 비판을 했는데 원희룡 지사 제주도 지사 시절에 오등분 개발했는데요. 오등분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익 환수가 0원입니다. 대장동은 5,505원이라는 예. 어마어마한 금액을 공익 환수했는데 어떻게 비판할 수 있는지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예. 지금 나오고 있는 뭐 압수수색 영장에 예. 지시는 5억 5천여만 예. 원도 5억 5천만 원. 예, 터무니없는 금액인 겁니다. 경기도도지사 시절에 법카를 썼다라고 예. 하는 100여만 원의 그 의혹을 가지고 성남시장 시절에 채용했다라고 하는 그 월급을 예. 다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금액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흠집내기의 어떤 그냥 고발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뭐 시각이 달라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방탄조끼 얘기 자꾸 꺼내거든요. 근데 지금 김남국 의원께서는 방탄조끼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다. 지금 이런 뭐 반론이셨는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될 사안입니다.